수업 계획은 제가 이렇게 한 해씩 풀고, 아직 시중에 지금 이번에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작하고 엄매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모의고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공급되지 않고, 과거의 전례로 미뤄보아 그냥 7월, 8월에 여름방학 시즌에 이제 8절 형태의 문제지가 많이 나오겠죠. 일단 걔네들 출판사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받는 모의고사 있죠. 그지? 그게 나오는 족족 이렇게 수능 현재 푸는 것처럼, 평가원 시험 푸는 것처럼 한 해물을 먼저 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일단 9평 때까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할 거예요. 특히 서울 강남권 모의고사를.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래 하고 난 뒤에 9평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15분 모의고사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평 이후부터는 그냥 막바로 저는 실전 들어갈 겁니다. 하루에 한 2회분 정도를 풀 생각입니다. 조금 빠듯할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는 내가 과제로 내주고 하나는 직접 우리가 푸는 식으로 내가 일단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분 모의고사 5회 문학작품 하겠습니다. 자, 가작품하고 나작품이 있죠. 가작품은 알만한 작품 맞죠? 맞죠? 알만한 작품일 겁니다. 황인숙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이랬네요. 그죠? 자, 일단 항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릅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읽지 않고 하나만 읽고 하나 관련해서 다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 아이들 봅니다. 그냥 가작품, 문학작품입니다. 제목 밑줄 꺼야 되죠.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했습니다. 밑줄 껐죠? 원영이는 어디에 세모 치놓겠노? 이 방금 제목에 리라에 세모 치놓겠죠? 무슨 적이다? 의지적이죠. 고양이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란 얘기죠. 설마 뭐 귀신으로 태어난다. 자, 고양이로 태어난다 이거죠. 자, 같은 봅시다. 문장 단위로 끊어갑니다.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냥 씩 읽어봅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뛸 때는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이랬네요. 그죠? 이까지가 저는 한 장면이네요. 방금 리듬감 느껴졌나? 리듬감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리듬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반복이죠? 뭐가 반복되었습니까?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가 세 문장이죠? 세 문장인데 첫 번째는 그냥 첫 문장은 고양이라 했고 두 번째 문장부터 고양이를 꾸며주는 관형절이랍시다. 그냥 관형어구라 해도 되고요. 그것들이 1문장에서 2문장으로 갈수록 2문장에서 3문장으로 갈수록 관형어구가 좀 많아지죠. 길이가.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냐에 대한 구체적 풀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리듬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걸 장면 1로 보았을 때 이해했나? 그렇다면 시를 감상하는 자 측면에서 우리가 퍼뜩 감상하기 위해서는 고양이는 어떤 녀석입니까? 처음에 윤기 잘잘 흐른다라는 말 우리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뛸 때 그런 뭔가 좀 귀엽지만은 또 어떤 겁니까? 얘가 지금 상당히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고양이다 정도가 보이죠. 맞습니까? 이런 관형어구 혹은 관형절을 통해서 고양이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장면 옵니다. 나는 자, 이번에는 뭡니까?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이번에는 이제 부정문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장면 끊을 만하다 이겁니다. 하면서 두 문장이 또 부정문이죠. 텐마루에서 졸지 않고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려 했으니까 텐마루라든가 텐마루의 공간, 사기 그릇의 우유를 핥는 것, 이런 표현들은 화자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부정하는 거란 얘기죠.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도 아직까지. 맞죠? 실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 3번 문제 보기를 읽고 와야 되죠, 우리가. 제 하던 패턴 아닙니까? 혹시 모르는 시가 있으면은 3번 문제 보기에 좀 봅니다. 했더니 이제 보기를 보면은 대부분 안락과 안전이 보장되는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보기에. 그지? 그러니까 방금 텐마루라든가
사기 그릇의 우유는 주인이 그냥 주는, 맞지? 주인의 품속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그런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기를 잘 읽었으면, 이거는 그런 삶을 뜻하는구나라고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기를 읽고 오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유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냥조차 위주로 본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시 읽을 때 다 도움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시 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 이게 내무쳐야 되죠. 뭐하고 공간적 대비가 있습니까? 기억을 뭐하고 팻마루하고 너른 벌판이죠. 그렇다면 너른 벌판은 인간의 구속과 인간 속에서 안일함이 아니라 맞지? 마음껏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지 어렵지 않네요. 거기서 뭐다? 놀리라 이랬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냥행위를 논다. 아까 나왔습니다.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 폴짝폴짝 뒤따리라. 잡지 않으리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장면이겠죠. 이제. 맞죠? 장면이 중심 내용은 팻마루를 거부하고 어디로 가서? 너른 벌판으로 가서 사냥을 참 즐기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었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홀로 남겠지. 그렇지만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돌아지 않겠다. 비록 어두운 벌판에 홀로 맞지? 외롭고 두렵다 하더라도 얘는 뭐 한다. 돌아가지 않겠다. 누구에게? 주인품으로. 즉 팻마루로 상징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하고 난 뒤에 어둠을 핥으면 낯가리를 찾으리라. 낯가리를 몰라도 그 속은 훈훈하다 했거든요. 맞죠? 그 속은 훈훈하다. 웅크리리라. 잠자리는 빛나겠지. 비록 뭐하더라도 거센 바람과 찬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복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공간에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꿈을 꾸겠다. 밝은 들판을 내다는 꿈을 꾸겠다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보기 읽었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1번 도치법 있냐 없냐 이런 거 찾지 말아 했죠. 맞지? 찾지 말아 했습니다. 도치법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찾지 말고 그냥 틀린 거 하나 본다는 얘기죠. 2번은 그냥 안 찾아도 확실하죠. 2번, 3번 알아야 됩니다. 맞죠? 4번 점청 맞죠? 아까 5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우려 틀렸죠. 이런 태도가 아니었죠. 맞죠? 비록 외로운 시간인 밤인지라도 얘는 집으로 안 돌아간다 했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2번 문제. 기역과 미음은 기역 봅니다. 팻말에 졸지 않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가 훈훈하겠지. 1번, 2번은 맞죠? 맞죠? 더 이상 풀 수 있는 건 없나? 없죠? 디귿, 리을, 미음은 풀 수 없나? 그렇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지문들이네요. 그죠? 넘어가고요.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 아까 보기 읽었습니다. 그죠? 자, 정답 4번입니다. 거센 바람과 찬비는 어디서? 넓은 들판에서 지가 만나게 되는 시련과 역경이었죠. 맞지? 따라서 자유를 포기할 경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갔을 때 지가 겪어야 할, 감수해야 할, 맞죠? 감내해야 할 그런 시련과 역경이었습니다. 4번 문제 못 풀고요. 이제 나학을 읽어보면 되겠죠. 나학을 일단 보기도 없고 제목이 뭐예요? 석상락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게 평가원 시험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재밌게 읽었던 글입니다. 석상락. 석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 알죠? 척간이 뭐예요? 처음 들어요? 척간? 척간 처음 들어요? 여기가 척간이죠? 자, 한자 뭐라 썼습니까? WC라고 썼죠?
특가는 화장실입니다. 자, 그래서 특가 WC. 자, WC라고 썼습니다, 일부러. 자, 근심 푸는 곳. 절에 가면은 해우소 이래 나오죠. 자, 그래서 특간 위에서 뭘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죠. 아, 뭔가 냄새나는 수필입니다. 자, 윤오영. 냄새나는 수필 한번 읽어봅시다. 특간 위에서 똥 누면서 얘가 무슨 즐거움을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시나마 안정이 그립다. 네모칩니다. 잠시나마 안정이 그립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잠시나마 안정이 그립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숨가쁜 세상이니 흰구름 뭉게뭉게 일어나는 깊은 산 고요한 절에서 밑줄 꺼볼까? 하도 숨가쁜 세상. 안정이 그리운 이유는 안 읽어봐도 세상이 뭐해서 숨가빠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올리며 사는 성유의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 무슨 뜻이죠?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신화라는 얘기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문맥적 의미겠죠. 맞습니까? 신화가 되고 말았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강낭콩같이 푸르고 맑은 호숫가에 일간죽을 들이우고 하나의 대나무를 들이우고 낚싯대입니다. 고기와 버섯을 삼아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물들어보는 것도 꿈이냐 싶다 이거죠. 꿈하고 같은 말이 신화죠 이제. 맞죠? 현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오른쪽 지문 제일 위에 숨가쁘기 때문이다. 밑줄이네요. 자, 이 글은 현실이 좀 비판적이죠? 현실 비판적이네요. 참 현실이 바쁘다죠? 그렇다면 방금 뭐가 그립됐습니까? 안정이 그립다 했죠. 안정 반대말이 바로 그 다음 문단. 뭐가?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현대의 삶은 상당히 뭐하기 짝이 없다.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이 문 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 같고 자기 집 문간에 다 왔어도 이런 것만 같아. 자, 불안, 초조 이런 거죠. 자, 현대인이 느끼는 숨가쁜 세상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 때문에 필자는 안정이 그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필 작품을 읽을 때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수필 작품 읽을 때는 화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 혹은 가치관입니다. 꼭 정리해야 됩니다. 시를 읽을 때는 정서, 소설 읽을 때는 서사, 줄거리, 수필 읽을 때는 태도와 가치관. 되겠어요? 수필은 가치관입니다. 수필은 무슨 문학이다? 빨리 서정문학이다, 서사문학이다, 극문학이다, 아니면 요문학이다. 교술이죠. 교술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있는 문학이거든요. 따라서 필자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잡아야 됩니다. 변태적 수필은 나올 수가 없죠. 맞죠? 그런 가치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모든 수능시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 읽을 때 우리가 배울 만한 필자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죠?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뭔가 대단히 바쁘다는 얘기죠. 숨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한데 왜 얘는 안정이 그리워할까? 이제 계속 읽어보죠. 자기 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안락한 자유성은 아니다 이랬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 풀다 말은 2번 문제 답 3번 바로 나오죠. 방구석은 안락한 곳이 아니다 했잖아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에 3번 편함을 느끼는 공간이다니까 미친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소란과 추악함과 야비함의, 자, 이게 다 어디 거고 이게 현실 세상이겠죠. 그런 속치, 세속의 악취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세속에서 나오는 악취는 구석구석 스며들고 무미함과
건조함과 침울함과 공포는 염통의 휘파리 때처럼, 이건 직유법이네요, 들어붙는다까지가 장면 1 정도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면 1 정리하면 뭐예요? 현실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초조감을 많이 느끼고 나는 뭐가 그립다, 지금 안정된 게 뭔가 그립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장면 2호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지가 뭐 얘기하려고 이유 없는 초조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영화 제목을 하나 들여온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유 없는 반항이란 10대 소년의 생태를 그린 영화 제목이 이러니와 이유 없이 뭐지 이런 초조해지는다 이거죠. 그래서 노경에 가까워가도 면할 수 없는, 나이가, 이 글을 쓴 필자는 나이가 좀 됐다는 얘기죠. 노경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노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노인이 되면 보통 초조하나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나 모든 집착을 좀 놓거든요. 그죠? 마음이 좀 오히려 편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었음에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랍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맞죠, 지금요? 필자의 가치관을 챙겼습니다. 108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고 초연이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상에 누구냐? 이거는 서리법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문장 읽어보세요. 앞문장. 현대인은 어떤 경우에도 뭐는 벗어날 수 없다? 초조함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따라서 이 문장도 결국 뭐다? 현대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안감과 초조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나라는 역적관계 나오죠. 현대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가 있다? 복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복지가 보건복지부 할 때 그 복지가 아니고요. 복지 한자풀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복자의 땅지자죠.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 복이 되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거기가 변소랍니다. 집도 아니고요. 그 복지가 자기한테 아주 안정감을 주는 곳이랍니다. 네모치 볼까? 변소에 문을 닫고 용변하는 시간. 참 수필의 특징 뭐가 잘 드러납니까? 개성적이죠. 맞죠? 이걸 소재로 잡아가지고 글 쓰고 있습니다. 똥냄새 나도록. 똥 누는 시간이 그만큼마다 행복하다 그거죠. 상상해보라. 맞죠? 누구도 자기를 뭐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과 보다 절연된 인연을 끄는 특권을 향유한다. 누린다. 겨우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좁은 우주. 그러나 자유가 확보되는 우주, 나에게만 주권이 부여되어 있는 왕국. 자, 이게 바로 뭡니까? WC죠? 맞죠? 수사법은 은유법입니다. 화장실은 자기에게 우주다라고 얘기하죠.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치외법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할애받고 있다. 그 시간만큼 아무도 내 절대권 침해 안 되지. 영원히 랄랄랄라 이제 읽으면 되죠? 은총의 시간이다.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너무 웃깁니다. 큰 기침을 하건, 가래침을 뱉건, 바디춤을 끄르고, 하반부의 엉덩이 근육을 노출하건, 수륙 병진으로 배출을 하건, 물, 육지, 그지? 바다하고 육지 쪽으로 함께 나아가다는 얘기죠. 그지? 물은 소변을 얘기할 것이고, 육은 대변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함께 내든 뭘 하든 이 말입니다. 아, 오늘 어디더라? 영국이든가?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하늘에서 똥이 떨어졌답니다. 똥이 떨어졌대, 진짜. 처음에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 안 다친 게 어딥니까, 그죠? 했는데 갑자기 냄새가 옥수수 심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비행기 똥이었답니다. 비행기에 사람들이 똥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해서 열렸는지 뚫고 별 뉴스가 다 나오네요. 오늘 이 수필 강의하려고 똥 뉴스를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특이한 거 맞죠? 그리고 충분히 또 공감은 갑니다. 그죠? 악취를 마음대로 분산시키던 아무 시비도 체면도 없다. 법률이야 물론이지만 도덕도 예의도 인습도 전 아무것도 없다. 모든 시비, 모든 회예도 없다. 회예, 해방, 칭찬 없다. 나는 굳이 내 결력을 수식할 필요도 없이 이제 글을 거의 안 읽어도 되죠. 맞죠? 해서 쭉 보니까 일단 시커먼 글씨부터 봅시다. 평온한 희황시대로 온다. 복희 황제라고 있거든요. 중국에. 태평성대를 구가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화장실에 있는 시대가 희황시대라고 얘기하고, 지구조차 이 속에서는 돌지 않는다. 소부호유가 놀던 기산영수가 어쩌고저쩌고 좀 나오죠. 그죠? 대충 다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면 됩니다. 4번 문제 옵니다. 자, 지구조차 이 속에서는 돌지 않는다는 선택지 5번 있죠? 이 속은 방금 어디였습니까? 화장실에 있는 그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그 공간인데 현대인들의 답답함 심정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쉽죠? 정답 5번입니다. 태도를 확인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에서 9번 제시문. 이것도 소설 쉬운 거죠?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소설은, 자, 밑줄 그어봐라. 만복사, 저 폭이죠. 김시섭의 소설 아닙니까? 그죠? 김시섭은 일부러 이런 소설을 썼다라고도 얘기하죠. 뒤에 보기도 있습니다. 그죠? 김시섭은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김시섭은 생육신의 한 명이다.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켰고 성녀가 되었고, 맞지? 그래서 세상을 야유하는 뜻으로 일부러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생육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 유학자죠.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귀신을 믿나 안 믿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김시섭의 소설들 이생규장전도 그렇고 만복사 저포기도 그렇고 누구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귀신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 전기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 또한 세상에 대한 야유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또 어떤 평도 또 제가 이때까지 읽었던 김시섭의 금오신화라는 이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에 대한 제 평론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야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유학 철학 중에서는 주리 철학과 주기 철학 있는 거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하고 기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를 대표한 사람 첫 번째 누구? 유명한 사람 투옐로 이황. 이황은 뭐 주리 철학이죠. 에 대해서 이가 뭐라 했노? 기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황, 이의 논쟁, 그 다음 기대성의 논쟁, 뭐 해가지고 우리 조선 유학의 흐름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문 읽기가 좀 편해져요. 어쨌든 이황은 주리 철학이고요. 이는 주기 철학입니다. 기중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김시섭이가 주기 철학을 제일 처음, 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게 귀신 얘기가 뭐 기하고 관련된다. 그렇게 보는 제가 평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귀신 얘기죠. 맞죠? 그래서 귀신 얘기를 갖다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그런 식의 주제를 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그런 대경식이 없다 치고 소설 한번 제가 급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양생 동그라미 하시고 남원에 네모칩니다. 자, 원효이가 보았던 특이점 뭐죠? 저는 이런 거 잘 챙기거든요. 일반적인 고전소설 특징이라면 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방금 양생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모든 소설에 제가 인물은 제가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그죠? 양시 성을 가진 서생이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남원을 내가 뭐 해야 했노? 네모쳐라 했거든? 왜요? 일반적인 고대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중국인데. 이거는
아니었죠. 맞죠? 한국이 배경이네요, 지금요. 남원이 어딘 줄 알죠? 춘향이 있던 곳. 그지? 전라남도 남원입니다. 자, 한국이네요. 그죠? 조선이 지금 배경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자, 만복사 동쪽에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바야흐로부터 괄호 열고, 매달린 듯 하였다 해서, 계절이 뭐죠? 봄이죠. 뭐하고 관련됩니까? 이 작품 줄거리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이게 춘정이죠, 춘정. 그래서 이성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춘기라 하잖아요. 그죠? 생각사자, 봄춘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봄의 배경이 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 혹은 이런 봄 기운이 양생을 미치게 하는 거죠. 맞죠? 춘정을 동하게 하는 그런 배경이죠. 강의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양생은 시를 읊었습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고전소설 읽다 보면 이처럼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삽입시가 많이 나오죠. 그지? 했을 때 이 삽입시들이 기능이 어떤가? 여러분들, 이 작품뿐만 아니고 앞으로 읽을 작품에서도 삽입시들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삽입시 기능이 뭐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서사고요. 요거는 뭡니까? 서정이지. 그래, 서사일색의 작품에 뭐를 삽입했습니까? 서정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 전체에서는 구성상에서는 단조로움을 피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체로 서정은 시는요 서정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뭘 전달하는 겁니까? 정서를 전달하지. 그렇다면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사 관련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시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삽입시의 기능, 구조상은 서사 속에 서정이 삽입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했고 인물의 정서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체로 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앞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삽입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방금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했죠? 해서 이제 시를 보니까 가련하다 이거죠. 맞지? 뭘 보니까 쓸쓸히 한 그루 나무가 이 백꽃이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짝을 하고 있지. 그걸 보고 지가 뭘 느꼈습니까? 가련하다 느꼈지. 그 다음 시 감상 측면에서 볼 때 백꽃의 기능이 뭐죠? 6글자? 객관적 상가물이겠지. 이거는 그냥 이게 짝한 걸 보고 지는 그러니까 뭐하고 동일합니까? 황조가의 꾀꼬리하고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청춘의 홀로 자, 또 나오죠. 정서 외롭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인피리 소리가 들렸죠. 해서 쥐또 뭐합니까? 이렇게 자기 허리가에 화자의 뭐다?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기에 시만큼 좋은 건 없었다는 얘기죠.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정서를 참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화자를 뜻하는 시어가 뭐 있습니까? 이게 화자를 뜻하는 말이겠죠. 빛이 새, 그 다음에 짝일은 뭐다? 원앙새. 짝 없이 나는 빛이 새, 짝을 잃은 원앙새. 이게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네, 또 있네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 인연은 어디 있을까? 바둑알로 맞춰보고. 자, 얘는 인연을 찾는데 뭐다? 바둑알로 점을 칩니다. 그죠? 그래서 점을 치는 점이라는 운명에 기대고 있고요. 실험을 못 이겨서 학문에 기댄다 해서 화자의 정서, 근심걱정 나옵니다. 그죠? 자,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비현실성이죠? 비현실성입니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신할 것 없느니라. 자, 양세은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다음 날은 마침 3월 20날이 아니다. 이 고장인 이날이면 자, 이 고장에는
풍속이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사건에 뭘 부여하는 겁니까? 이제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죠. 이해했습니까?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다 이거죠. 뭐 하는 소원을 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양생도 불상 앞에 가서 뭐다? 저포를 꺼내가지고 윷놀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건 뭐 주사위 놀이든 윷놀이든 게임을 합니다. 누구하고? 부처하고. 부처는 가만히 있을 뿐이죠. 니 알아서 해라. 그지? 손바닥 내고 돈만 내고 가라. 빙긋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얘는 부처하고 지가 뭐합니까? 주사위 놀이하고 있죠. 내가 한판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니 내한테 여자 소개시켜주라 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만복사라는 동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얘가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녀석인데 여자 소개해달라. 왜 이랍니까? 봄 기운이 동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가 했는데 지가 이겼다 이겁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양생은 말을 마치고 뭐 쭉쭉쭉 갑니다. 했더니 이제 여자 등장이죠. 그지? 하늘의 선녀나 바다에 해서 보통 이거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인물 맞죠?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인물은 남자는 재주가 있고 여자는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 맞아요. 했더니 이 여자가 하면서 뭐합니까? 내한테 남자 하나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보면은요. 아무고을 사는 지역 아무개가 아래입니다. 변방에 방어가 무뎌져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고전소설 읽었을 때는 알 수 있는 뭐다 사회상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요 당시 사회상, 시대상이 엇긋고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이산되었다는 얘기죠. 소녀는 그래서 정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처야에 묻혀 살게 했습니다. 그게 이미 뭐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작품을 아는 친구들은 처야에 묻혀 살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가매장했다는 얘기죠. 가매장한 지 벌써 뭐가 3년이 지났다라는 우리가 이미 작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지금 양생 같은 경우는 이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죠. 하지만 가을 달밤과 꽃피는 상심한 채 헛되이 그래서 인적 없는 빈골짜기에서 쓸쓸히 이런 걸 해탈했다. 그래서 뭐다? 내한테 뭐라? 빨리 남자를 줘라 이거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가 내가 있어 이라는 거지. 내가 있어 하고 난 뒤에 서로 나옵니다. 만복사에는 빈방이 많았다 이러나요 바로. 그래 빈방에 들어갑니다. 빈방에 들어가서 솔직히 부모 허락도 안 받고 얘네들은 이제 밤을 보내는 거죠. 유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맞는 거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그릇이 나옵니다. 그래 은그릇의 의미가 여기서는 이성과 저성의 매개 혹은 여성이 이 양생에게 준 신표 혹은 요걸 통해서 이성과 저성을 매개할 수 있었고 첫 번째 의미 신표 이성과 저성의 매개 됐습니까? 은그릇 작품 줄거리 알면은 됩니다. 은그릇을 하나를 주지 그만 봤을 때는 여성이 남자에게 주는 신표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은그릇을 보고 저 은그릇 우리 아가씨 무덤에 묻었던 것인데 저 새끼가 들고 있다. 덤마가 독을 뿌리다. 맞죠? 그거로 해서 이제 이 이성과 저성을 서로 매개할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한편 이것 때문에 결국 부모를 만나게 되죠. 양생이. 맞죠? 그래서 부모의 허락하에 정식적으로 얘네들이 합방을 하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뭐 하게 되는 허락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의미 신표, 두 번째 이성과 저성의 매개, 세 번째 결혼 허락의 도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은그릇 하나를 양생해 주면서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라 양생 그러겠소 합니다.
그래, 이튿날 기다렸죠. 그런데 벌써 딸 자식의 상을 치른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이제 얘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자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서 있는 걸 보고 우리 아가씨 무덤 훔쳤습니다 이라고 이제 도둑으로 오인받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가씨 무덤에 묻은 물건이랬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아가씨가 뭐했다? 죽었다라는 것을 양생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맞죠? 소설 그려야 되죠. 양생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여자가 노임을 알면서도 귀신을 알면서도 이제 그저 따라가는 거죠. 했더니 약속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걸어온다 이거죠. 자,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귀신과 인간의 만남이죠. 이제 양생은 압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오직 양생만을 혼자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양생의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도 뭡니까? 이성과 저성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맞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 했습니다. 양생만이 보고 양생만이 소리를 듣거든요, 지금요. 그지? 참 비현실적입니다. 작품 곳곳에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죠. 그랬더니 여인의 부모도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야 뭐다? 내 딸이 맞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이제. 맞죠? 내 딸이 맞구나라고 판단하고 이제 같이 합궁을 합니다.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이거죠, 지금요. 맞죠? 이제 부모의 허락을 득하게 됩니다.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후 여인과 결한 양생은 여인을 잊지 못한 채 재산을 모두 처분해 죄를 지내고 그렇다 그리하면서 혼자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문제 풀어보자. 5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1번 양생은 보련사로 가는 길에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이 이미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맞죠? 여인은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구름 강물에 빗대어 배피를 찾고 있다. 여인은 만복사로 피신하여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목숨을 보존한 결과 X. 더 이상 읽지 맙시다. 그죠? 3번 답이고요. 6번 문제. 삽입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명론적 가치관이 있고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있고요. 확인을 안 해도 3번에 뭐는 없다? 심경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지금 외롭고 쓸쓸합니다. 따라서 변화 쪽 X치고 그냥 더 안 봐도 될 겁니다. 7번 문제. 김시섭의 작품 이생규장전에서 주인공 이생과 최씨 해가지고 서로 나오죠. 맞죠? 자, 우리는 보기를 안 읽었다 하더라도 왜 답 1번입니까? 윗글에서 뭐 한 적은 없다? 여러 번 반복한 적은 없죠? 맞지? 이산과 재회를 여러 번 반복한 적은 없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 뭘까? 은수발인가? 기억이 맞네요. 은그릇이네요. 은주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정답 5번이죠? 쌤, 5번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고요. 제시문에 놀랬죠? 부모가 놀랬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따라서 놀라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한참 후에 말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정답 5번이고요. 9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 보기 읽었다 치면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 2번입니다. 김시섭 지 스스로 천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항상 국어는 복습 과정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됐지?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학작품 끝냅니다.